복권에 당첨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에 지쳤습니다. 너 혼자 키워보세요. 나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저를 내버려 두세요. 아, 일그러진 하늘과 코끼리길이 나를 마주하고 있다. 로이 평소에 다정한 목소리가 낯설고 마치 아기처럼 너무 아름답고 무섭다. 그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쾅. 살아있는 목구멍이 열렸다. 이 사람은 어제까지 쌍둥이와 함께 행복해하던 오토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복권에 당첨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갑작스런 우박으로 내 세상은 검게 변했습니다. 3개월 만에 드디어 정상으로 돌아온 야사키의 이야기다. 그랬다. 나는 아이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 당신을 처벌하고 싶었고 그들에게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할게요. 나는 이미 기분이 좋다. 우리 둘이 함께 그림을 그리며 행복한 가족의 기적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냥 작았어요.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슬픔과 혼란에 몸이 떨립니다. 나는 그것을 멈출 수 없다. 내 품에 안겨 잠든 아기의 포근한 잠이 나의 기쁨이다. 그는 그것이 생강이라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타오고 노케트서하이 덕분에 그 모든 것을 다 써버렸어요. 자동차와 자동차는 모두 조용해요. 어쨌든 그것은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구리 목욕 같은 건 없어요. 이런, 우리 집이 파괴되는 것 같아요. 그는 기분이 좋은 듯 휴대용 가방을 끌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어서 가세요. 켄지츠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기들의 소원을 보면서 내려놓으면 더워지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과연 혼자서 키울 수 있을까요? 푹신푹신한 두부와 몸이 떨리고 있어요. 내 안에 무언가가 얼어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뒤벽 장식으로 채워져 있어요. 아, 내가 본 것 중 최악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나의 이상한 세계. 그런 다음 나는 전혀 다치지 않고 기내 가방을 끌고 가던 길을 갔다. 루토카로 이초시와 이노코시, 조키겐과 이해가 나갔다. 나는 방에 혼자 남겨졌다. 제 이름은 이소야 마카네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있다. 예로부터 특별히 뛰어나다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부러워할 만큼은 된다. 딱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학교 공부는 학교 공부와 거의 같고 학교 공부도 평균입니다. 나에게 눈에 띄는 유일한 점은 내 생활 주기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킨조, 학교에서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나는 그가 나노코를 놀리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내가 그에게 그만하라고 소리쳤을 때 그는 갑자기 나를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없어졌는데도 지키려고 계속 두드렸어요. 손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악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친구들한테 혼나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나에게 좀 더 여성스러워지라고 계속 요구했다. 나이가 들면서 그 장난스러운 허세는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득 내가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여전히 친구들을 보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겁이 납니다. 기분을 바꾸는 소문도 있고 불쾌한 소문도 있다. 나는 한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멀리 날아가는 언해고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바쁘고 신나서 쉬고 있어요. 그것은 잘 맞았고 나에게 완벽했습니다. 어린이와 어린이 모두 서로를 돕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진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미사키 신유는 내 경력 초기부터 나와 함께 일해왔습니다. 우리는 쉬는 시간에 점심을 먹으면서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카네이. 오늘의 카이기지만 이제는 신진의 사사키 군도 울게 만들어보자. 그거 들었어. 곤란한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저를 따라오세요. 좋은. 미사키가 나에게 속삭였다. 물론 사사키 군은 저번에도 엉덩이를 유지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고 세이치는 제 생각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카네는 코우하이에게 정말 친절해요.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는 여기에 올 수 없다. 미사키는 조금 당황스러워 보인다. 나는 미사키를 그런 식으로 좋아한다. 그랬다. 카노조는 항상 서두르고 가끔 옷을 입기도 하지만 숨기지 않는다. 아니요. 그래서 나도 이치카라가 되고 싶다. 작업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신진과 코우하이 이치카를 정말 좋아해요. 평화의 사자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이때 빛을 발한 것 중 하나가 니주 나사이, 나이존 에세이, 당시의 프로젝트였다. 그것은 이벤트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것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 프로젝트에서 일어난 일 중 하나는 그것은 좋았다. 그 사람은 다소 냉담한 태도를 보였지만
실수를 했을 때는 부디 몸조심하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다. 나는 그의 진지함과 헌신 때문에 이것을 배웠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우리는 단둘이 함께 있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증가했습니다. 아카네 씨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나는 여주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야시키는 스스로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는 조금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는 코세이를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캐컨. 가거요 씨는 나에게 매우 친절했습니다. 카구모. 모두가 좋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귀신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시키 씨도 매우 정직한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의 평화로운 행복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있었다. 그러나 그런 젊은 여성의 틈새에 희미한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요시키노 요시키였다. 모든 것은 라이오와 그의 이모의 과자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배려심이 많으셔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해 주십니다. 나는 그것을 린에게 비난하고 싶었습니다. 기침을 하면서도 아이의 입에 침을 흘리며 소리를 질렀다. 기분이 상쾌해지면 너무 상쾌할까봐 걱정이 됐어요. 시작은 하나뿐인 줄 알았는데 요시키가 오바의 선물을 받았다. 나는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카네. 오늘은 밥을 먹으니까 유하는 필요 없어. 게다가 너무 많지 않은가? 우리는 연애 중이에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그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울림을 주었다. 평범한 생활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기침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나는 후안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리오시는 그 어느 때보다 친절하며 그에게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는 내 안에서 조금씩 정보를 모아두겠습니다. 나는 말했다. 반면에 내가 맡은 일은 매우 단순했다. 미사키와의 관계는 변함이 없고 부모님도 그를 잘 보살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딴 곳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신비한 풍선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머물 것이다. 아카네, 괜찮아. 당신은 잘 지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사키는 수업 중에 걱정스럽게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관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괜찮습니다. 아카네는 혼자다 너무 크거든요. 미사키의 말은 언제나 마음에 와 닿습니다. 나는 나만의 가방을 갖고 있다. 나는 그것이 나쁜 생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지금 내 잘못은 오늘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일을 방치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히노가 노래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병원의 조용한 방에서 코끼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데 내가 보세요. 우리 둘이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잃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함께 마무리됐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이 노래라고 말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즉시 료신과 기료신에게 편지를 전했다. 전화선 반대편에서는 하하하 나도 쌍둥이라 긴장하긴 했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았다. 그런데 친절하게도 와서 기대라고 하더군요. 기료신이 전화로 소리쳤고 기보가 말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에 대해 매우 흥분했습니다. 아주 특이하고 재미있는 행동을 보여줬는데 나는 행운을 빌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 행복한 균열은 계속되어야 했다. 적어도 그 사람, 우리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기 전까지는요. 할머니는 남편과 아내가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넬레이는 나보다 조금 나이가 많고 어린아이도 있는 것 같다. 이에 처음 이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그 이야기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성게의 유혹에 빠져도 발가락이 부러지니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는 나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나를 다시 볼 수 있나요?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빅투스 같은 사람들이 저를 강인해 보이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말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남편 심정이 이해가 되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빨이 큰 사람들의 자비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쌍둥이의 성장이 느껴지더군요. 배가 무겁고 허리와 엉덩이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아기가 활기차게 움직일 때마다 엄마로서 기쁨을 느낍니다. 나는 직장에서 좋은 말과 선물을 받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이 양심에 따른다. 그래서 거의 매일 연락을 받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매일 전화하셔서 무슨 문제 있으면 바로 얘기하라고 하십니다. 그는 나에게 좋은 말을 합니다. 모두의 응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기뻤습니다. 이때쯤 남편도 술자리를 거부하고 집으로 곧장 돌아오기 시작했다. 집에서 그녀는 아기 용품을 바라보며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초조하게 웃습니다. 나도 보여주지쳐 아이를 가지게 되어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보고 괜찮다고 같이 자라자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자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나는 병원으로 향했고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 가로 절개를 통해 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두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벅차올랐습니다.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주었다. 그녀의 작은 손을 잡자 자연스럽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아이라는 걸 알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남편은 매일 병원에 왔어요. 아기들의 작은 얼굴을 보면 눈을 가늘게 뜨고 웃는데 이제부터 내 마리가 생각나네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친어머니도 매일 나타나서 두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힘든데 저도 도와주고 있어요. 그녀는 저를 안심시켜 주었고 모유 수유 방법과 기저귀 가는 방법도 세심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를 키우는 현실이 나를 괴롭혔다. 두 아이를 돌보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고 밤에 모유 수유만 해도 한 아이가 울면 다른 사람도 울기 시작합니다. 매번 뛰어오르고 우유를 준비하고 울 때까지 안아주는 것도 내 몸이다. 이 작업에는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힘도 필요했습니다. 낮에는 쉴 시간도 거의 없었고 아기들의 기저귀를 갈고 조심스럽게 먹이느라 바빴습니다. 반환. 집안일은 뒷전이고 지저분한 방을 볼 때마다 이게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는 조바심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다. 낮에는 가끔 엄마가 도와주러 오셔서 그 시간에 조금 쉬어요.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었다.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을 보면 드디어 시간이 좀 돌아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아서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다 들고 가면 소용없다고 말씀하셨다. 저에게 의지해주세요. 라고 웃으며 말한다. 그 말에 구원받은 기분이 들더라도 나는 여전히 혼자 밤을 보내야 한다. 그것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자신을 응원해주길 바랐던 남편의 태도는 점점 차가워졌다. 시작한 것은 이 무렵이었다. 처음에는 아기들을 보며 너무 귀엽다고 말했지만 역시 일 때문에 바쁘다. 나는 핑계를 대고 집에 늦게 돌아오기 시작했다. 나는 그 사람이 집에 늦게 오기를 기다리면서 내일 일찍 자겠다고 가볍게 말했다. 바로 이불로 향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쉬는 날에도 그는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갖고 놀거나 TV를 본다. 아기들이 울어도 잠깐만 기다리세요. 움직이지 마세요라고만 말해요. 나는 그녀의 모습에 짜증이 나면서도 내가 피곤한 게 아닐까 계속 스스로 납득시키려고 노력했다. 나는 그것을 해왔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내 안에 무언가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우리는 곧 부모가 될 예정입니다. 왜 큰 이빨 씨에게 끌려가나요? 그는 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싱긋 웃더니 독한 어조로 질문을 던졌다. 그는 케이스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다. 아이를 키울 수도 없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혼자 해외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나도 돈을 받았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기들의 울음소리는 아득하게 들리고 남편의 말만이 머릿속에 계속해서 울려 퍼집니다. 육아는 불가능하다는 부주의 말이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든다. 내가 자고 아기를 돌보는 동안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 거기 있었나요? 내 뇌가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나에게도 놀랄 만큼 작았다. 하지만 그는 마치 어린아이가 현장 학습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눈치채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쾌활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밤에 너무 울어서 잠도 못 잘 것 같아서
가서 뭐라도 먹으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다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와 쌓아온 신뢰와 부부로서의 유대감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기들이 올 때마다 담요를 덮고 잠에 들곤 했습니다. 한밤중에 여러 번 데리고 가서 기저귀도 사주고 울도록 안아준 사람은 바로 나였다. 그랬다. 그런데 밤에 우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새로 고침. 안녕. 그의 목소리는 너무 차분해서 나조차도 놀랐다. 나는 분노와 절망을 억누르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 말만 반복했다. 그랬다. 내 앞에 있는 남편은 더 이상 낯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사람인가 싶었다. 눈앞의 현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기들은 계속해서 울어요. 내 손은 한 손으로는 우유를 준비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우유를 준비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림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말을 삼켜야 했습니다. 알았어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차가운 미소는 아마도 내가 본 것 중 가장 부자연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는 내 표정의 미세한 변화도 눈치채지 못한 채 휴대용 케이스를 끌고 다녔다. 왜? 나는 가벼운 어조로 나가겠다고 말하고 기분 좋게 집을 나섰다. 그 순간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방에 침묵이 돌아왔을 때 내 안에서 무언가가 찰칵 소리를 내는 소리가 들렸다. 남은 거실에 서 있는 동안 분노와 실망, 그리고 깊은 슬픔이 내 마음을 휘저었다.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차가운 피의 욕망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후 나는 휴대용 가방이 물러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거기 서 있었다. 아기들은 또 울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감정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런데 남편의 뒷모습을 본 순간 뭔가 차가운 것이 내 속을 덮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만 남았습니다. 나는 갑자기 평정을 되찾고 아기들에게 돌아갔다. 나는 그녀를 집어들고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 해야 해요. 남편이 사라지자 머리가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혼자서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스마트폰을 들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가 연결되는데 걸리는 몇 초는 매우 길게 느껴집니다. 마침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평소의 부드러움을 느꼈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레드, 무슨 일이야? 새벽 2시에 한 아기가 울기 시작하고 다른 아기도 울기 시작합니다. 나는 펄럭인다 나는 현기증이 나서 침대에서 일어나 필사적으로 아기에게 수유와 기저귀 갈기를 끝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랬다. 옆에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남편에게 조금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코를 골고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이불을 찢어버리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더 이상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마침내 남편이 눈을 떴을 때 그는 분명 불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름진 표정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일하느라 피곤해요. 가끔은 편하게 쉬도록 할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은 두근거렸다. 나도 매일 지친다. 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잠자는 시간을 줄이는 등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걸 볼 수 있어 그렇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나도 쉬고 싶다. 하지만 아기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걷잡을 수 없이 불평하자 그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오바의 아내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조금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차가운 칼이 꽂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당신은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다른 가족의 말을 인용하며 나의 노고를 비난합니다. 눈앞이 모두 어두워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아기들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지만 남편은 다시 이불을 덮었습니다. 나는 잠들었다. 아이들을 정신없이 돌보느라 눈가에 차오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이 집에 나 혼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아침 분명하고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화를 끊었을 때쯤 나는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나의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내 편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외롭지도 않고 마음도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조용히 생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여행에서 돌아오던 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야, 나 집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나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았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부담감도 든다. 괜찮으세요? 당신은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장한다. 저는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었고 동료들에게도 최선을 다하라는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여러 기업과 공동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그랬다. 이는 많은 임직원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고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보다 오타고의 육아와 일의 균형을 맞추는 도전이 더 중요하다. 이 불안은 내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었다. 하루하루가 바쁜데 아이들을 돌보면서 일에 집중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시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어요. 그래도 완성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어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면 큰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도 함께 계시니까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어머니는 언제나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고 어머니의 말씀은 저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랬다. 육아와 일의 양립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계속 긍정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나는 팀을 이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당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회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으로 첫 번째 프로젝트 미팅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이미 많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인 만큼 미팅도 잘 준비되어 있었고 긴장도 많이 됐어요. 공중에 느낌이 있었습니다. 은하는 자리에 앉아 노트와 펜을 들고 메모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다.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다짐을 하던 찰나 문이 열리며 회의실로 들어섰다. 찾아온 것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녀의 남편과 빅투스가 함께 등장했습니다. 내 남편은 나와 마찬가지로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멤버이고 오토아도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멤버입니다. 그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본 순간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시선을 무시하고 침착하게 자리로 돌아갔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직접 만날 기회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했고 나와 남편, 오토와의 공개적인 관계는 내 사생활과 별도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그러한 결정이 이렇게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모임이 시작된 후에도 가끔 남편과 빅투스가 나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시선에 방해받지 않고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계속해서 꿈틀거렸습니다.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라 앞으로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딘가에서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치명적인 실수가 발견됐다. 제품에 사용된 부품이 계획했던 것과 달라 심각한 품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긴장시키고 있었다. 이 실수로 인해 프로젝트가 중단되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게 이야기였습니다. 미친 듯이 내 담당 분야를 확인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을 뿐이었다. 그래도 혹시 제가 간과한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회의 도중 갑자기 오바가 말을 꺼냈다. 이 실수는 아카네 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은 거의 멈출 뻔했다. 아니요. 반영했습니다. 대답할 단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확실히 내 이름이 적힌 구매 주문서를 마주한 나는 오로지 내 기억만으로 이를 반박한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남편도 옆에 서서 그녀가 산후에 육아에 바쁘기 때문에 실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나는 그것을 놔두었다. 나는 그 말에 입술을 깨물지 않을 수 없었다. 동료들은 나를 믿었다. 아카네 씨가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다고 격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가슴을 조여주더군요의 절망감이 엄습하고
회사의 신뢰도가 훼손될까 봐 걱정됩니다. 나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쌍둥이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나도 그들을 위해 진실을 알아낼 것이다. 엄마는 이런 상황에서 질 수 없어요. 다음 날, 나는 미사키와 나를 믿어준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미사키는 항상 침착했고 나의 불안을 없애주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책상에 나란히 앉아 밤늦게까지 이어진 조사는 생각보다 고된 일이었다.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료 하나하나를 확인했어요. 그랬다. 먼저 구매 주문 내역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파일이 넘쳐나는 가운데 뭔가 내 관심을 끌만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믿었다. 단서는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미사키도 수많은 이메일의 내용을 면밀히 조사해 관련 자료를 하나씩 추출했다. 나는 그것을 꺼냈다. 이 기간 동안 동료들도 저를 돕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놓쳤을 수도 있는 정보를 공유하며 이는 마치 퍼즐 조각과도 같습니다. 나는 그 공간을 채우는 것처럼 진행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피곤함을 느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강한 희망은 계속해서 우리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 순간이 다가왔다. 미사키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흥분해서 소리쳤다. 레드. 바로 이거야. 이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변조되기 전에 구매 주문서 백업 사본이 보였습니다. 데이터가 표시되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옆에는 오바가 몰래 주문한 새 부품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남아있다. 아직 빗속에 있지 않은가? 이건 완전히 위조된 구매 주문서와 새로운 부품 주문 내역입니다. 게다가 이 두 데이터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미사키는 추가 증거를 발견했다. 오바와 남편이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다. 어두웠어요. 마치 모든 것이 미리 계획된 것 같았습니다. 오바와 그녀의 남편의 이메일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어요. 미사키는 한숨을 쉬며 나를 바라보았다. 아카네, 해결됐어. 증거가 완전합니다. 나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증거물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평안함과 분노가 뒤섞인 느낌이 들었고 가슴이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너무나 깊이 배신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진리를 깨달았으니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고마워요. 미사키, 정말 고마워요. 미사키는 조용히 웃으며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카네, 이것은 당신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당신 편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실을 분명히 해보자. 그 말에 나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프로젝트 회의 당일, 나는 진실을 직시하겠다는 각오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것은 내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손바닥은 차갑고 땀이 났지만 여전히 내 앞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점점 커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누가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가 한 걸음도 내딛지 않는다면 이 불의는 영원히 감춰질 것입니다.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토론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고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선량한 태도로 일어서서 들고 있던 재료들을 흔들었다.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나는 이 결함의 원인에 대한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차분했다. 내 앞에 있는 큰 이빨에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아보기 위해 그 순간 내 감정을 평가해봤습니다. 감정을 억제하고 단순히 사실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증거입니다. 먼저 위조된 구매 주문서를 보여드렸습니다. 잠시 동안 모두가 문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나는 계속했다. 이는 본 구매 주문이 위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목소리에 약간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속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오토기 씨가 비밀리에 새 부품을 주문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증거가 제시될수록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거워지고 모두가 숨이 막힌다. 그는 그 느낌을 기억하는 것 같았다. 오토기와 남편의 얼굴은 점차 창백해졌고 땀을 흘리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순간의 우월감을 느끼는 것보다 하나의 목표,
즉, 진실이 더 중요합니다. 명확히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추적을 계속했다. 그리고 이것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메일입니다. 남편과 오토투스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증거로 꺼냈습니다. 저를 속이려고 의도적으로 내용을 만들었고, 의도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나를 속이기 위해 고의로 된장을 만든 것이 분명하다. 그 순간 빅투스와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입을 벌려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반대이고 그들의 말은 힘이 없으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둘 사이의 책임 이동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얻을 수 있는 만큼 추악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내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고 동시에 깊은 경악도 느꼈다. 어서 해봐요. 그 순간 나는 목소리를 높여 비명을 질렀다. 목소리가 떨리고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이 넘쳐나는 느낌이 들었다. 내 고함 소리에 회의실에 있던 모두가 잠시 얼어붙은 듯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속 무언가가 부서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분노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배신에 대한 깊은 슬픔과 무력감에서 비롯됩니다. 그랬다. 비록 내 감정이 순조롭지는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일어서서 오바와 그녀의 남편의 수치심을 마주했습니다.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처벌은 회사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기업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발. 나는 그 말을 끝으로 회의실을 떠났다. 나는 오바와 그녀의 남편이 내 뒤에서 무슨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나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조용히 회의실을 나왔다. 그 후 오바와 그녀의 남편은 프로젝트에서 제외되고 회사에서 해고됩니다. 그들은 피해에 대한 추가 보상과 기존 의사 수임료를 존중함으로써 그들의 행동에 대해 보상받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날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그 회의실을 나온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았다. 나는 걸었다. 소란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진실은 업계 동료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집과 차는 엄마 명의로 되어 있어서 없애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남편은 잠시 동안 끙끙거리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것을 가져가세요. 모든 것은 엄마들과 협의하여 결정되었으니 문제는 없습니다. 남편을 차갑게 밀어내자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자유롭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말다툼을 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저는 양심과 의로움의 조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남편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도 손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노래를 키우는 나날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다. 새해의 새벽에 돌아왔을 때 상상했던 것보다 더 불안함으로 마음이 조여졌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유타코를 돌봐주겠다고 하셔서 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라고 하는 말이 나에게 힘을 주었다. 내 인생의 좋은 날씨는 이미 이때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복귀 후 몇 달간 바쁘게 지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의욕이 넘칩니다. 내가 조각을 맞추는 동안 그들은 나를 지켜보고 있었나 보다. 어느 날 그의 상사는 그에게 그가 공동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게다가 그 부서에서 눈에 띄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나는 최근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추천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나의 노력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 갑자기 가슴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장 친한 친구인 미삭 할 수 있다. 가족의 도움으로 나는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나에게 하신 말씀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맴돌고 있다. 당신은 나의 자존심입니다. 어머니의 친절함에 둘러싸여 나는 내 자신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낸 내 자신이 뿌듯했다. 내가 한 행동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쌍둥이의 웃는 얼굴을 보며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다.